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치아입니다. 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 자주 들어보셨죠? 보험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두 개쯤은 아마 다들 들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내 보험 안의 보장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받는지 잘 알고 계실까요? 자, 내가 가입한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아팠을 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은요. 내 보험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강의 시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당뇨 보험의 필요성을 키워드로 정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당뇨 대비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 보험의 빈틈 찾고 채워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을 덮어만 두고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보험료가 나갈 때 깜짝 놀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 점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보험 점검하기. 제가 주제는 점검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검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리모델링은 지금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담보를 갖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중복으로 얼마큼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 중복을 가입을 했는데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가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보험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적립보험료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 보험이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을 때 어떠한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연령별로 저희가 이제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1위는 암이겠죠. 당연히 1위는 암이겠지만 50대에서는 암, 60대도 암, 70대도 암이지만 요새는 70대, 60대 후반부터 이제 80대까지는 눈의 질환이죠. 눈질환. 이 눈질환에 이제 백내장도 있겠고요. 녹내장도 있겠죠. 이제 이 백내장이 이제 더 많은데,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 수술로 많이 해서 레이저로 이제 긁어내는 그런 백내장 간단한 수술도 하겠지만,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 수술도 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이제 연령별로 질병을 보게 되면 1위는 이제 위12전 계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액, 그리고 이제 요새 디스크,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이렇게 돼 있고, 간질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젊으신 분들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까지 없겠지만, 이제 디스크죠. 이제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디스크, 경추, 이제 목하고 요추, 허리 쪽 디스크로 이제 질병이 많이 발병이 되고,
어차피 이제 계속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모르고 있던 그 이제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는 당연히 1위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게 되면 다리가 또 시리고 뭐 관절병도 생기고 그래서 관절병도 생기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며 내가 이런 게 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이런 담보가 다 보장이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그 사망을 했을 때 어떠한 원인을 갖고 사망을 하느냐 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1위가 암이고요. 뭐 나이를 보게 되면 뭐 10세, 19세 정도 되면 뭐 자살, 1위가 자살, 뭐 40대까지는 자살. 근데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뭐 물론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성 신생물이 이제 암이에요. 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암보험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암보험을 일반암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암이 얼마고 갖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으세요. 일반암을 나는 3천만 원 정도 있다. 요새 평균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반암은 3천, 유사암은 한 500에서 한 뭐 1,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이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요새는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 갑상선암 걸려서 죽는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이건 완치 확률이 99.9%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험료를 진단금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사들은 뭐 유사암이 2천으로 해서 갑상선암 뭐 초기 제외 뭐 해서 뭐 2천만 원 해서 토탈 뭐 4천까지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일반암은 얼마고 유사암이 얼마라는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암은 난 일반암 갖고 있어 했을 때 이 일반암에 있어서 대장정막내암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정막내암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과연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으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대장정막내암이었을 때 내가 D코드로 받았을 때 이 일반 점막내암으로 해갖고 일반암 진단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대장정막내암 걸리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D코드로 이제 주게 되는데 거의 모든 회사들은 대장정막내암도 C코드로 받아와야지만 일반암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막내암 같은 경우에 내가 D코드가 주는지 안 주는지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으세요. 딱 한 군데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 이 대장정막내암에서 D코드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보면 이제 디스크도 좀 전에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죠. 이 뇌혈관 질환 했을 때 내가 과연 뭐 뇌졸중을만 갖고 있는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만 갖고 있는지 허혈성 담보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뭐 어떤 분들은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뇌출혈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단 9.2%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한 68%고요. 이 전부 다 이 뇌혈관하고 뇌졸중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급성심근경색은 뭐 말 그대로 심장마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허혈성은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랬을 때 내가 협심증에 걸렸을 때 얼만큼 보장을 받느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제일 살펴보실 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다음에 또 디스크, 관절 이런 게 그다음 눈의 질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눈의 질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눈 질환 제가 이제 그 렌즈 삽입술이라는 그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했을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이 렌즈 삽입술을 하세요. 백내장에 걸리신 분들은 이 렌즈 삽입술이랑 같이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실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렌즈 삽입술을 하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2016년도 1월 이전에 보험하고 이후에 보험하고에 실비를 가입을 하셨었던 분들은 이때 2016년 이전에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백내장인 이 렌즈 삽입술이 가능하시지만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비가 전혀 안 되신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비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세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착한 실비가 나왔다 그래서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이 바꾸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2010년도 1월 전인지 1월 이후인지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은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점검을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겠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납입한 보험이 내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납입 기간은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이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0년, 15년 해서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보험은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조정. 무조건 보험은 해지가 답은 아니세요. 해지가 답은 아니시기 때문에 담보를 딱 봤을 때 필요 없는 담보는 그냥 배서로 해서 삭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갱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갱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갱신으로 내가 가입을 했는데 10년을 넘게 가입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10년만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더 내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100세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충분하게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깨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요새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하세요. 화재보험하고 이 요양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거를 가입을 하실 때 아까 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적립보험료, 이 적립보험료를 되게 많이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화재보험이나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적립보험료를 넣으면서 저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험은 절대로 저축이 아닙니다.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낸 돈, 이 적립보험료 낸 돈에서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붙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하고 요양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살면서 보장만 보시면 돼요. 보장만. 그래서 적립보험료 절대로 넣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새 보험사들은 10,000원에 잘 가입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라는 걸 좀 해놨어요. 최저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5,000원 아니면 20,000원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해주겠다 하는 보험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 받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적립보험료를 넣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괜히 보험료를 화재보험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장받는 보험료는 단돈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9만 원, 19만 원, 29만 원 이게 이자가 다다다닥 붙는 게 아니세요. 그럴 바에는 보험료는 화재보험은 적게 10,000원짜리를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을 하시거나 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주택보험이나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모든 보장성 보험도 적립보험료는 무조건 빵으로 만들어라. 제로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도한 상해 보장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해 후유장애를 내가 얼마큼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게 참 그런데요. 예전에는 뭐 어떤 각각 보험사들이 뭐 5억도 넣어주고 많게는 뭐 10억도 넣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는 1억, 많아봤자 2억밖에 안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이 상해 후유장애로 인해서 보험금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손해율이 아주 급상승을 해서 이제 보험사들 많이 안 넣어줘요. 그랬을 경우에 나도 그러면 더 많이 넣어서 나도 후유장애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뭐 50억도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좀 새 나가는 겁니다. 후유장애 못 받으면 이 보험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는 평균 1에서 2억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좀 좋고 그 이상은 더 필요 없다. 그리고 보험, 뭐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쪼개서 3개, 뭐 4개 쪼개갖고 골절 진단비 이만큼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살면서 사람이 골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도 한 회사 정도만 이제 갖고 가시는 게 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요 특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 이건 뭐느냐? 이게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그 다음에 요즘은 수술비가 이제 좀 중요한 특약이라고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수술비는 예전에 비해서 워낙에 요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가 정말 중요한 담보, 중요한 특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보험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살면서 실손보험이 보험의 심장입니다.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듯이 보험은 실손보험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일단 기본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20대 이하는 보험료가 저렴하죠. 보험은 한 달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하는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조금 약간 딜레마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맨날 20세나 100세 만기는 100세 만기로 가입하세요. 100세 만기로 가입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험은 확률이거든요. 통계학이고. 그랬을 경우에 100세까지는 살 자신이 없어. 사람이 뭐 자신한다고 100세까지 살고 못 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확률적으로 했을 때 100세 만기는 꼭 굳이 안 해도 된다. 90세 만기도 가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깐난 애기들 있죠. 뭐 0세부터 뭐 10세 미만. 그 친구들은 이제 의료 기술도 계속 발달되니까 100세까지 살 확률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당연히 100세까지 해주는 게 좋고 뭐 20대부터는 뭐 꼭 굳이 100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는 실손보험이 주가 되고 당연히 주가 되겠죠. 중대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태아보험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대질환 진단비는 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 심장. 그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다음에 상해하고 질병 효유장애. 이 질병 효유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세에서 40세. 근데 제가 20세 이하라고 했지만 30세까지는요.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 이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어요. 면책 기간이 없다. 뭐 암이든 뭐 다 그런 면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 종합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20세에서 40세는 뭐 어른 보험도 가입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20에서 40세는 실손보험이 다 주가 되겠죠. 그래서 중대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일반 사망보장보험. 일반 사망은 뭐냐?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기 때문에 사망담보가 좀 있어야겠죠. 왜냐면 자녀가 태어나고 하게 되면 그랬을 때는 정기보험 또는 이 종신보험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후 연금 전환이 가능한 그 보험을 종신하고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으세요. 정기보험은 이거는 소멸성이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50대에서 60대는 똑같이 수술비, 치매, 간병. 그래서 이 50대부터는 비갱신이 거의 필요가 없고요. 20년 갱신, 뭐 25년 갱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65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갱신령이 제일 좋고요. 치매, 간병, 또 수술비 플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뭐 다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그리고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근데 4월 달부터 또 바뀌죠. 4월부터는 실비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비 없으신 분들은 3월 안에 준비하시기 제일 좋고요. 통원 치료는 뭐 병원에는 25만 원, 그다음 약제비는 5만 원. 그래서 약제비는 8천 원 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급여, 이제 도수 치료나 MRI 급여 이렇게 해서 제일 나눠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1일자부터 실비보험 더 안 좋아지니까 꼭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4월 전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대질환 같은 경우 암,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 대장 정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대장 정막내암이 D코드도 주는지, D코드를 일반암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도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질병, 심장하고 뇌죠. 심장하고 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I 뭐 60부터 69 코드, 뭐 I 뭐 20부터 25 코드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뇌에 대한 관련된 거고 요건 이제 심장에 대한 관련된 건데 여기서 보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별로 보장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다쳐서 내가 뇌출혈 생겼을 때 뇌출혈 진단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순수한 이런 진단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만 이제 진단금 나가시는 거예요. 상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보시면 별로 혜택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뇌혈관이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셨어야 되지만 이제 지금은 이 전부 다 뇌졸중하고 뇌출혈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보다 허혈성이 훨씬 더 폭넓게 다 주기 때문에 허혈성을 준비하시기 좋고요. 질병 효유장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질병 효유장애는 없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뭐 3천만 원 정도라도 이게 담보가 좀 비싼 담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살면서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 아니면 뭐 다른 일상생활하면서 제가 본전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본전 생각 안 나게 할 수 있는 안 나는 담보 중에 하나가 이 질병 효유장애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늙어서 뭐 나이를 먹어서 이제 연골이 연골이 없어지거나 관절이 퇴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거의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 정도 되면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세요.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인공관절은 한쪽 땅 하시게 되면 30%입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를 다 하시게 되면 60%세요. 그러면
내가 질병 휴유 장애가 뭐 3천만 원 있다. 그럼 내가 양쪽을 다 인공관절 수술했네. 그랬을 경우에 1,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 안 할 수가, 이거는 내가 낸 돈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살면서 내가 꼭 받아볼 수 있는 담보가 질병 휴유 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휴유 장애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암이 걸려서 암을 전절제 수술을 했다. 그랬을 경우는 50%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여성분들 좀 이제 나이 드셔서 난소를 드러내는 수술을 한다거나 하시게 됐을 때도 50%가 되세요. 그래서 이 질병 휴유 장애가 상당히 좋은 담보고, 그렇지만 이거는 안타깝게도 정말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신 담보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질병 휴유 장애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없으시면 이 질병 휴유 장애 담보는 가입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보면 제가 꼭 필요한 담보 중에 하나가 또 수술비라 그랬죠. 이 수술비가 요새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수술비가 진단비를 대체를 하는 담보입니다. 진단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진단비에서 내가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 수술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을 걸렸을 때 수술비가 뭐 2,200만 원. 요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표준용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이상 나오게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2,200만 원, 허혈성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2,200만 원. 백내장일 경우 100만 원, 그다음에 뭐 어깨 관절염일 때 180만 원. 저희가 웃긴 게 뭐 대양 내시경 받으러 가면 용종 하나씩 있어서 띄시죠? 그럴 때마다 50만 원을 드리는 게 이 수술비 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가 뭐 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이 수술비 담보로 가입을 하고 싶지만 가입이 안 돼요. 저도 병원비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입하고 싶은 담보가 이 수술비 보장이에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필히 한번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복보장, 이 수술비는 뭐 A라는 보험사, A 있고 B라는 보험사 있어도 다 중복보상이 되세요. 넣을 수 있으면 여러 개 되신다면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으시는 게 더 좋지만, 안 되신다면 A라는 뭐 회사에다가 뭐 담보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 종수술비, 뭐 질병수술비,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상해 질병도 종수술비가 손해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술비는 전부 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 종수술비 넣었을 때 뭐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가격을 조금 봤는데, 남자는 5만 5천 정도, 여자는 5만 3천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랑 간병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치매보험은 경도치매, 시대하척도 1, 2, 3으로 나눠지는데 시대하척도 1이 경도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근데 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경도치매는 내가 의사소통도 되고 뭐 많이 깜빡깜빡만 하지만 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경도치매에 대해 300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도 몰라봤을 때 다달이 얼마 정도를 나를 위해서 뭐 써달라고 했을 때 자녀들한테 뭐 한 달에 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담보를 한번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치매보험보다 좀 더 좋은 이게 담보죠. 이 간병인은 내가 아팠을 때, 뭐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 일으키기 싫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쳤을 때나 아팠을 때나 180일 한도로 간병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난 간병인 하기 싫어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당 10,000원씩만 밖에 안 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죠. 이건 보험사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조금 48시간 이전에 회사에다가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 간병인을 보내드리고, 48시간이 뭐 좀 지났다 했을 때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보험회사도 안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한테 뭐 10만 원 줬든 20만 원 줬든 내가 낸 만큼은 보험사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도 가입할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실손보험은 좀 나눠집니다.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되게 많은데요. 내가 과연 2009년 7월 전에 가입을 했느냐? 그다음에 뭐 2016년도에 뭐 1월 이전에 가입을 했느냐? 나눠져요. 좀 크게 보면. 근데 2009년 7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많이 오른다고 뭐 해지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시고 2016년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먹다 보면 백내장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 뭐 그런 거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6년 1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 해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중요한 진단비가 뭐뭐 있는지 한번 제일 좋고요. 치매보험과 간병인의 보험 차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것도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내가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수술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수술비는 꼭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아프고 나서야 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내 보험 싹 점검 받아보시고 필요한 보험 가입해보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내 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당뇨 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당뇨 흔한 것 같은데 김성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당뇨라고 하면은요, 뭐 대단한 질병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도 당뇨를 무시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어제 제가 차를 AS 맡기러 이렇게 갔었을 때 네. 대기 룸에서 TV를 보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박사님들이 당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TV를 안 보다가 당뇨 얘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관심이 생각보다 많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느꼈는데 일단 당뇨 같은 경우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네. 그냥 약만 먹어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좀 더 지나치면은 인슐린을 맞거나 이렇지만은 굉장히 우리 몸의 그 내분비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췌장에서 하는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력저하라든지 망막 손실이라든지 예. 뭐 족부 전달까지 괴사까지도 일어나니까 당뇨는 절대 이렇게 우리 몸 당뇨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쉽게 생각해서 병을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뇨보험 제가 당뇨 강의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보면은 제가 작년 12월에 이게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작년 12월에 사라졌던 제가 강의를 했던 보험도 불과 2020년 1월에 출시가 됐다고 뉴스에 나왔다가 12월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반짝 나왔다가 또 사라졌네요. 네, 사라졌고 그리고 2018년
4월, 5월 그리고 19년 초, 17년 후반부터 각 손해보험사들이 당뇨병을 내놨었는데 당뇨 플랜을 내놨었는데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아, 이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찾으실 것 같으니까 보험사에서 만들 테고 또 네. 사라지는 거는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크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건 바로 나타냈었는데요. 네. 그 보험이 출시되고 1년이 딱 지나자마자 청구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예. 왜냐하면 당화혈색소 그 진단 수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진단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약관 구조로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슬그머니 없애버리고 이제 간편보험이나 초간편보험으로 이렇게 싹 그 가름하기를 했는데 일단 당뇨보험은 많이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저번에 또 강의했던 요 회사만 딱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보면 좀 저렴하고 괜찮거든요. 일단 당뇨보험이라는 거는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우리 예. 그 당 농도 수치 말고 건강검진 수치 말고 당화혈색소 검사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걸 하시게 되면은 그 혈액 속에 그 당 농도를 포도당 수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6.5다, 6.0이다, 7.5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예. 6.5 이상이면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을 타실 수가 있고 보통 병원에서 우리 고지혈증 같이 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관리 차원에서 드세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예.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면 관리 차원에서 좀 드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당뇨도 한 6.0 되면 관리 차원에서 드세요 하는 게 보통 6.0부터 예. 당화혈색소 6.0부터 드시거든요. 근데 어제 그 TV 다른 것도 보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당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뇨가 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식생활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비만이나 과식. 최근에 이제 설날 명절도 있었지만 네.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과식을 해가지고 나도 많이 드셨다고. 살이 좀 설에 찐 다들 상태인데. 살찌잖아요. 네, 많이들 찌고 네. 또 요즘 활동량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도 또 감소되고 그리고 일조량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면 부족이나 이런 현상도 당뇨와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뭐 각종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해서 또 호르몬의 이상으로 당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뇨가 잠을 잘 못 자도 생기는 거 몰라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당뇨의 원인도 궁금하대요. 어떻게 예, 돼요? 당뇨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네. 거는 뭐 유전 환경 이렇게 나왔지만은 의학적으로는 1형, 2형 당뇨로 구분을 짓거든요.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춘기나 아니면 유소년기, 소아당뇨나 뭐 아니면 20살의 선살 일찍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요. 그게 1형 당뇨라고 하고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식생활이나 과음이나 음주, 스트레스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뇨병 원인 유전적인 거 있고요. 환경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비만, 연령, 식생활,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감염,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약물 복용,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발병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호르몬에 더 민감한 그 신체적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증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당뇨보험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 이제 갈증이 잘 나거나. 근데 저도 갈증이 참 많이 나는데 요즘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서 갈증이 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갈증이 좀 유난히 많거나 그리고 소변량이 증가하거나 다뇨증이 좀 있거나 그리고 과식을 좀 많이 하거나 그리고 술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진짜 많은 게 술을 먹으면 계속해서 밤새도록 안주나 뭐 이런 추가적인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예. 과식이 가장 큰데요. 우리나라 특히나 그 3, 40대 분들이 굉장히 당뇨, 2형 당뇨 그러니까 선천적인 말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지금 있는 성인들의 당뇨는 3, 40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가 진단 해보시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당뇨 보험이 좀 특별하긴 하잖아요. 다른 네. 보험과 다른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특징 같은 게 보시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당뇨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다가 1년 만에 사라졌던 원인은 면책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그 뭐 요즘에 건강검진 이런 거나 또 자가검진도 가능하잖아요. 네.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팔뚝에 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당뇨 수치가 그 되는 기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장비들도 많은데 1년이 지나셔야 돼요.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런 증세가 있으면 1년 뒤에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건강체 가입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기존의 이제 당뇨보험들은 건강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혈압이나 이대성인 질환,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비건강체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당하혈색소 9.0 이상 주기하게에서 보장을 하며 뭐 당하혈색 6.5 그냥 다른 건 다 무시하고 6.5만 되시면요 이제 진단금이 나가고 7.5 이상 또는 만성 당뇨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뇨가 심각한 상태일 때 진단비를 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흔한 당뇨가 초기 단계일 때부터 그럼. 진단비를 주는 것 같아서요. 네. 보장을 좀 자세하게 봐볼까요? 네, 보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당뇨 딱 보시면은 이제 기본 담보 이게 왠지 이제 상해 사망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 손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세요. 모든 회사가 당뇨보험이 사라졌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만약에 내가 당뇨로 막 500이나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이 보험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당뇨제 6.5 이상만 되면 500이 나옵니다. 55세까지 500이고요. 예. 그리고 65세는 300까지 되고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200만 원이 가입 가능하시고 급성 당뇨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당뇨로 인해 쇼크가 와서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당뇨에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봤냐면요.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셨던 저희 지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어. 예. 근데 급성 당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거기서 추가 이제 300이 나오겠고 만약에 급성 당뇨 정도 오신다고 하면은 만성 당뇨까지도 가십니다. 만성 당뇨가 있다고 해서 뭐 인슐린을 맞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괴사가 일어나 이런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나왔는데 그 이상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위인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나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막 족부절단이나 망막 이상은 중증 당뇨병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진단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500에서 1,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받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받는데 보험료가 10,000원대에다가 비싸도 20,000원대네요. 예.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예. 여기 밑에 예시 나왔는데 10,000원, 20,000원, 뭐 70세도 뭐 담보가 좀 적으니까 뭐 네. 20,000원 미만 이렇게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이 보험이 되게 웃긴 게 그 10년이 지나면 축하금 같은 게 나와요. 25만 원. 당뇨에 안 걸리면은요? 걸리든 안 걸리든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25만 나오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갱신형 상품인데도 네. 불구하고 축하금이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뭐 후유장애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글씨 너무 작지만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까 말한 앞에 들어 당뇨. 보험료 쫙 보시면 6.5만 제일 비싸고 나머지는 뭐 몇백 원짜리 담보뿐이 안 되고요. 여기 이 상품에 사실 수술 플랜이라든지 진단자금, 우리 암이라든지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뭐 88대 질병 상해 수술, 골절화상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모자란 특약을 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당뇨 케어에서 이 부분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좀 짜집기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당뇨로 인해서 이 88대 질병 수술비 이게 1월 달에 그 개정이 돼서 추가된 특약이거든요. 원래는 없었던 수술비예요. 예, 이 상품에는 없었던 그런 보험 네. 특약인데 일단 보시면 백내장 때 80만 원, 녹내장이 무려 1,000만 원까지 나오는. 많이 주네요. 진짜 많이 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도 당뇨병성 그냥 일반 백내장 한 80만 원 나오는데 80만 원도 요즘 그 보험업계 청구 순위 1위가 백내장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 백내장에 대해서 축소를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수술비 플랜에서. 근데 여기서는 80만 원 주고 당뇨병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하면 무려 3,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까지 당뇨보험들은 그 혈압약이나 고지혈약을 드시면 가입하기 힘드셨어요. 근데 이건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했잖아요. 순환계 질환,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 수술했을 때 무려 5천만 원까지도 진단금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보험 가져가면서 이왕이면 이거 좋은 거 새로 나왔으니까 가져가면은요. 네. 어떻게 돼요, 보장이? 오히려 저보다 이걸 상담을 받으시는 그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수술비 이걸 넣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성당뇨 오면 신장에 이제 삼투압 과정이 깨지면서 당을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 신장 수술도 무려 1,000만 원씩이 주기 때문에 이 수술 특약은 좀 가져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거 네. 합쳤을 때 이제 네. 나와 있네요, 보장이. 예, 요게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7대 수술 17대, 37대, 23대, 3대 치액 포함해서 88가지 수술인데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뭐 갑상선, 폐질환, 녹내장, 그리고 소화기, 양성신생물, 그리고 여성 생식기 양성종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가는데요. 뭐 다발성 수포나 뭐 이런 것도 여성분들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무슨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요즘 이런 건 단순한 시술로 레이저로 지져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시술까지도 200만 원, 1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23태에서 뭐 추간판 장애, 유방의 양성 종양 같은 것도 200만 원씩 나갑니다. 무슨 옛날에 유삼 뭐 10%, 20% 나가던 것처럼 그러네요. 많이 나가죠. 살짝 떼내면 되는데 그리고 3대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 질환 여기 있고 치액 수술 옛날 실손보험 적용 안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에 이제 수술 특약으로는 뇌혈관 허혈성을 또 2천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으시고 그 외에 이제 질병, 상해 수술, 부인과, 인공관절, 호흡기, 각막이식이 들어가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 탑재하진 않았는데 골절 수술이 골절 진단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 화상 진단금이 500만 원이 들어가요. 오, 예. 근데 골절이 살짝 미세골절 됐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넘어져 가지고 낙상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3개가 골절됐어요. 그럼 내가 골절비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1,000만 원 한도 프로테이지 내에서 나가요.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데 요즘 골절이나 화상 같은 거 업계 한도가 있어요. 이제 100만 원 정도뿐이 가입을 못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100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가입을 못 하세요. 근데 여기는 업계 한도를 좀 많이 완화시켜 놓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젊은 이렇게 남성분들은 좀 골절 화상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얼마 안 같습니다. 되면 그냥 유리한 거는 넣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은데 네. 보험료 차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술비 특약을 다 가져가시고 네. 또 당뇨 그 진단비 전부 다 가져가셨을 때 보시면은 당뇨 플랜만 가져갔을 때는 1, 2만 원대에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당뇨에다 수술비 플랜을 가져갔다 하면은 3, 4만 원대에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예.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만약 당뇨 플랜만 가져가신다 하면은 당뇨 진단 시에 이걸 쭉 쫙 빼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 보험은 탐내실 것 같은데 네. 당뇨 보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의 팁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일단은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가입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 이미 가족력을 보험회사에 따지지 않기 시작한 거는 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에서 가족력이나 납입면제 사유를 따졌던 적이 있었지만은 그거 굳이 뭐 중요한 상황 아니기 때문에 가족력 있으신 분들 반드시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의료보험 공단에서 검진 받았는데 당 수치가 좀 이상한데 내과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분들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을 해보면은 당뇨 우리가 매일 운동해야지, 새해부터 운동해야지, 건강관리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은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보험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당하에서 6.5 이상이면 500만 원에서 만성당뇨까지 검사로 나온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은 확보하시는 거고 플러스 알파, 급성이나 뭐 당뇨 합병증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추가 특약으로 3대 진단이라든가 입원 수술, 골절 화상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걸 다 넣으시면은 무슨 종합보험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여기서 당뇨는 가져가되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보험에 업셀링을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보험인데 굉장히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병증이 그렇게나 무섭다는 당뇨에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원래도 당뇨는 흔한데 가족력이 있다 하면 무조건 준비가 필요한 게 당뇨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들이 다 이 보험을 없애가지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당뇨보험은 초기 당뇨 때에도 진단비를 주는 착한 보험이라고 하고 또 새로 나온 수술비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현명한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415-2662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